한니발 원작 SCP 괴담 목적 2부 1년번호 SCP-023 검은 막연.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라 그런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에단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마을에서 매년 자그마한 요리 축제가 열렸다. 축제가 시작되면 마을에서 어머니들이 나와 각자의 솜씨를 뽐내고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 선물과 상금을 증정하는 그런 자그마한 축제였다. 제 1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요리 축제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 모든 음식들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에단이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왔다. 에단은 더욱더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앞치마 차림을 한 채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에단 왔구나. 네 엄마. 오늘 엄마가 할 요리는 뭐예요? 그냥 간단한 생선 요리란다. 완성작은 오늘 축제에서 직접 버렴. 그렇게 말을 마친 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고 에단은 축제가 시작되길 기대하며 숙제를 재빠르게 끝마쳤다. 도중에 모르는 것이 있어 어머니께 여쭈어 보러 주방에 들어갔었지만 즐겁게 요리에 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곤 피식 웃고 주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렇게 즐거워하시는데 도중에 흥을 깨트리기는 싫었기 때문이었다. 에단은 하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와 책 뒤에 달린 답지를 베꼈다. 뭐 괜찮겠지? 에단은 숙제를 마친 뒤 TV를 켰다. 뉴스가 하고 있었다. 요즘 잇따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화재는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벽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흥미가 가지 않아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쯤 이어진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욱 이상한 점인 바로 화재가 발생한 집 주변 콘크리트 담벼락에서 발견된 흔적인데요. 마치 무엇인가가 통과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태우기라도 한 듯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주변이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다발적인 화재에 경찰은 현재 방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흥미가 가는 것 같았지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 채널을 돌리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TV 채널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흘러 축제 시간이 되었다. 축제가 시작되자마자 각 집마다 요리를 내놓았다. 딱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 뿐이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요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마을 이장님과 몇몇 남자들이 시식 후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어머니의 요리가 선택되었다. 상품은 별거 아니었지만 자그마한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어머니의 우승을 축하하고 난 뒤 곧바로 그가 가장 기대하던 시간이 되었다. 바로 식사 시간이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만든 요리가 우승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요리 또한 훌륭했다. 야, 에단! 에단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와중 학교 친구인 에밀리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항상 나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 아, 오늘은 숙제가 좀 많았었어. 그리고 좀 쉬고 싶어서 집에 일찍 돌아왔어. 미안해. 말을 한다는 게 그만. 아깝다, 아까워. 뜬금없는 에밀리의 말에 그가 되물었다. 뭐가 아까워? 그게 오늘 집에 오다가 진짜 커다란 검은 개를 봤거든. 검은 개? 근데 그 개의 눈이 밝은 주황색이었어. 너 그런 개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다. 나랑 눈을 마주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벼락 안으로 사라졌는데 그 개가 지나간 담벼락에 그 개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주변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더라고. 뭐라고?
순간 에다는 숙제를 마치고 보았던 뉴스가 떠올랐다. 분명 뉴스 아나운서가 에밀리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담벼락에 생긴 커다란 구멍과 탄 듯한 자국들. 그래, 너랑 같이 봤어야 했는데 아깝다 정말. 아니 잠깐. 그때였다. 불이야!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던 에단의 아버지가 급하게 마을 회관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지금 루카스 집에 불이 났어!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마을 회관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루카스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있던 마을 사람 중 대부분이 루카스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렇게 큰 화재 같지는 않았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었다. 다행이네. 근데 이건 뭐지? 그가 소매로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엔 마치 뭔가가 들어오기 위해 태운 듯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리고 구멍 주변은 화재로 인해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에단. 에밀리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에밀리. 아무래도 네가 본 거하고 내가 아는 사실을 빨리 어른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 후 에단과 에밀리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장님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몇몇 건장한 남자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곧바로 축제를 마무리한 뒤 헌팅 라이플을 가지고 다시 마을 회관 앞으로 모였다. 에단, 넌 엄마하고 집에 가 있어. 우린 에밀리가 봤다던 그 개를 잡으러 갈 거니까. 네 아빠,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에밀리가... 그는 말끝을 흐리며 구석에 조용히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에단의 머릿속에 에밀리의 부모님은 오늘 사정이 생겨 이번 축제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네 아빠, 에밀리는 제가 잘 돌볼게요. 그 후 에밀리와 에단은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잠이 들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과 동시에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뭐야? 그는 재빨리 일어나 소리가 났던 침실로 향했고 곧바로 몸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뒤따라온 에밀리도 마찬가지였다. 벽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변엔 강한 열기를 내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 앞엔 주황색 눈빛을 가진 에밀리가 목격했다던 커다란 개가 그의 어머니의 목을 강하게 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에단과 에밀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마을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점차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에단? 나도 몰라. 우선 마을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정말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리고 달렸다. 마을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자 마을 전체가 거대한 화마에 휩쓸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커다란 검은 개가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란 사실만큼. 그러나 쉬는 것도 잠시, 거대한 화마를 배경 삼아 커다란 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숲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에밀리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다시 한번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에단. 나도 모른다고. 저 개는 대체 뭐야? 그때였다. 뒤쪽 숲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들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굳었던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봐 얘들아, 조용히 내 쪽으로 와. 소리내지 말고. 목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자 웬 건장한 남자들이 스와트 대원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이상하게 생긴 총을 들고 있었다. 일단 어쩌지? 저 걔한테 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얘들아, 시간이 없어. 저 걔가 곧 모습을 드러낼 거야. 빨리 이 아저씨들이 와서 숨어라.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뒤로 몸을 숨겼고 그와 동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얘들아, 절대 그 개의 눈을 마주보면 안 된다. 네? 그냥 아저씨 말 들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커다란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대원들은 절대로 저 녀석과 눈을 마주하지 마라. 그리고 내 발포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발포하지 마라. 그들은 그 개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발포! 그의 명령에 수많은 총이 그물과 총알을 뿜어냈다. 개를 향한 총알은 순식간에 타버렸지만 그물만큼은 타지 않았고 그 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다. 상황 종료. 지금 당장 안구에 고무를 끼우고 준비해온 특수 캐비넷에 넣어 격리실로 이동하도록. 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고. 아저씨... 눈을 꽉 감고 있던 에밀리가 물었다. 그래, 이제 끝났다. 그때 그의 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장님,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절망적인 이야기에 에단은 그 자리에 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마을에서 생존한 것은 그와 에밀리, 그리고 운 좋게 이 사건을 피한 에밀리의 부모님뿐이었다. 그나저나 너희들도 좀 우릴 따라가야겠는데? 아저씨들은 대체 누구세요? 에밀리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자 그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제이크라고 한단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연히 경찰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따라와라. 에밀리 너희 부모님께는 이미 말씀드려 놓았단다. 그렇게 에단과 에밀리는 그들을 따라갔고 범죄자들이 취조를 받을 것 같은 방 안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먼저 에밀리가 들어가 약 1시간가량의 진술과 상담을 받았다. 에밀리가 상담을 마친 뒤 에단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에단은 그녀의 질문에 꼬박꼬박 답했고 그녀는 에단의 대답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제이크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금 당장 준비해. 657과 965의 위치를 알아냈어. 지금 바로 출동할 거야.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다. 그 후 몇 분 뒤 에단은 상담실을 나왔다. 무언가 급하게 상담을 끝마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에단은 그런 느낌들을 애써 무시했다. 다음 날 에단은 자신과 달리 상담을 끝까지 마친 에밀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억을 아예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충격으로 인해 그럴 수 있다지만 의심이 되는 점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이 에밀리의 기억을 지운 것일까? 그렇다면 에단은 왜 아직도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일까? 상담을 끝까지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리고 제이크가 했던 말. 절대로 저 개와 눈을 마주보면 안 된단다. 이 말의 의미 또한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많은 의문만을 남긴 사건은 어느새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허나 그 사건이 있은 후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에단은 제이크가 했던 말의 의미를
어림잡아 파악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되던 날, 에밀리가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그녀의 시체를 부검해 본 결과 모든 장기와 혈관 등이 강하게 압축된 채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근육 조직과 뼈, 뇌는 마치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된 것처럼 새카맣게 타 있었다. 1년 번호 SCP-023 검은 막연 등급 유클리드. SCP-023과 눈을 마주보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 중 하나가 눈으로부터 시선을 뗀 시점부터 정확히 1년 뒤 사망한다. SCP-023이 일으킨 효과로 인해 죽은 시체들은 혈관궤와 모든 기관들을 포함한 내부가 강하게 압축된 채로 채워져 있었다. SCP-023은 격리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벽을 뚫고 이동하며 그것이 통과하는 모든 물질을 태워버린다. 케테르 등급으로 재분류 요청이 대기 중이다.